자, 안녕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우리가 가끔 그 일식집에 가서 먹을 때, 일식 먹기 전에 되게 죽 하나 나오죠? 그 죽 중에 마를 가른 집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마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마는 그냥 말 그대로 마예요. 마 아시죠? 이렇게 좀 울퉁불퉁 생기면서. 근데 그 마를 예전에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문으로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대요. 아, 또 그 옛날에는 이게 서여라고 그러는데 서여. 옛날에 이게 서여라고 읽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그 서여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당나라 아시죠? 그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에 대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대요. 대종이 지위 연대가 763년에서 779년까지 임금을 하신 분인데 당나라 대종. 요 대종의 이름이 예래요, 예. 그러니까 요 예하고 여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도 부모님으로 함부로 안 부르죠. 내가 아버님 뭐 이러지 뭐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죠? 그거를 뭐냐면은 옛날부터 그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는 걸 휘한다 그래. 휘. 아니면 그리고 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서여 하다 보면은 임금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님 대종의 이름이 예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혼나잖아. 그리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안 되니까 마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서약으로. 우리 먹는 약 할 때 약 있죠? 그러니까 서는 똑같이 쓰고 이거 약자를 바꿔요. 그러니까 요것이 서기 760년경이에요. 그랬다가 또 이제 송나라 때 송나라의 영종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영종이라는 사람은 1064년서부터 67년까지 임금을 하신 분이래요. 영종의 또 이름이 서래요. 물론 풀초만 없지, 요것만 없을 따름이지. 이게 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종도 기분 나쁘거든. 아, 사람들이 서약 하면 내 이름 함부로 부르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요, 요걸. 몇 산자를 써도 산약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름을 같은 거를 피한 거 휘한다 그래, 옛날 말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듯이 임금 이름 함부로 안 부르는 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여가 서약으로 됐다. 그 다음에 산약으로 발음이 변해요. 표기가. 자, 그럼 만약에 서기 5000년에 나온 책에 산약으로 표시됐다. 그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산약이라고 된 거는 1064년부터 사용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산약으로 썼다면 책이 틀린 거죠. 연대가 틀린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서약이라는 건 760년부터 쓴 거지. 이전에는 안 쓴 거예요. 이제 그걸 좀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서를 보더라도 고서를 보는데 본인은 이 책이 서기 700년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산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연대가 잘못된 거다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의원에서는 말을 폼나게 한문으로 쓰면 산약이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산약으로 써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을 때 약장 있죠? 약장 중에 산약으로 써 있는 게 가끔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이 변했다. 한문 표기는. 우리말로는 많은 그냥 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표현도 재밌는 게 얘는 이두문자를 보면은 이게 망치 같아요. 이렇게 망치로 하는 거. 이게 망치라고 생각해 봅시다. 망치 모양 같아요. 이게 망치 맞자래요.
그러니까 요것이 망치 마자래요. 망치 같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글자예요. 이런 걸 국자라 해요, 국자. 우리나라 글자.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다 만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한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중국을 가르쳐준 한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연구된 바고 또한 공부하다 보면 그건 되게 알게 돼요. 한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요거 마고 요건 지자인데 그러면 그 옛날 말을 그럼 마지였냐? 어떻게 표현했냐? 근데 현재 나오는 옛날에 맛이라고 발음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통일되지는 않았어요. 현재 여기 이두문자이기 때문에 이두문자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후민자음이 창제하기 이전의 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거 이제 고려 때 나온 의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말을 의미하는데 발음이 무엇이었을까? 요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현재는 세종대왕님 때부터는 마라고 그랬고요. 그 마는 재밌는 게 마 열매 보면 어때요? 울퉁불퉁하죠. 정말 못생겼죠. 또 마를 보면은 마가 이렇게 자라다가 그 열매도 맺습니다만 이파리 밑에 주화라고 그래서 뭐 열매 비슷한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 마가 고구마 같이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감자나 이 뿌리에 있는 그 덩이뿌리 있죠. 그 우리가 먹는 거 있죠. 마. 그것도 울퉁불퉁하게 뭔가 불만이 많은가 봐요. 뭔가 막 일리삐뚤 저리삐뚤 막. 그리고 줄기도 우리가 줄기가 있는 이유는 줄기가 있어서 이제 이파리도 지탱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 맺는 거에도 마음이 안 차나 봐. 열매도 맺지만 줄기에도 삐쭉 나와서 주화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뭐 이파리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열매도 맺어요. 물론 이제 뿌리도 있죠. 뭐 뿌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먹습니다만 요 옆에 이파리 밑에 이렇게 뿌쑥 나와요. 열매 비슷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거 불만이 많은가 보지. 뭔가 쭉 나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먹기도 해요. 이거 맛이 좀 비슷해요. 요거는 또 따서 요 맛보다는 약간 떨어져도 그래도 요걸 옛날에는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게 좀 재밌는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마는 예전에 말을 이렇게 보면은 까서 껍질을 벗기 위해서 하얀 마 그거를 더 좋게 여겼대 예전부터. 그래서 가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마 하면 다 하얀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이게 하얀 걸 좋다고는 하십니다만 안 그런 것도 더 좋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색깔의 하얀 마일수록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에 뭐 표백제를 쓴다든지 하얗게 보이려고. 근데 그건 아주 몰지각한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지구 상황을 떠나야죠. 우리가 그렇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그건 진짜로 지구를 떠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약재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중국에서 그런 사람 정말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살 때 너무 하얀 거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사람의 경제적인 동물이라 이득이 생기면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너무 하얀 것만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잘생긴 거 뭐 그냥 먹기 좋은 것만 되는 거지. 너무 하얀 거는 안 좋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 찾지는 말자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불량식품을 만드는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또 말을 보면요. 또 재밌는 게, 예전 말 하면 이제 강음시킨대요. 음기를 강화시켜야 된대. 음기를 강력하게 해준대. 저는 생각해요. 음기를 강력하게 해준다. 음기? 음기하면,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전 보면은 또 진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보니까 몸이 허약한 사람 말을 줬더니 튼튼해지더라.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몸이 골골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말을 줘서 튼튼하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우리 환자들 병문안 가고 그럴 때 마로 죽 가른 거, 마죽이라든지 또 아니면 막가루를 먹는다든지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속을 든든하게 해주니까. 가끔가다 수술하고 뭐 하다 보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죠? 병치를 하다 보면 힘들으니까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을 줬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또 우리 보면 가끔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맛가루를 많이 먹는 분들이 계세요. 맛가루나 아니면 마루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이제 지금은 뭐 예전하고 틀려서 식량이 그래도 좀 넉넉합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그 굶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산속에서 사람도 왕래도 별로 없는데 산속에서 식량 떨어져 봐요. 그럼 정말 속이 헛헛하고 정말 좀 곤란해지죠. 그럴 때 맛가루를 비상식량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아니면 평소에 말을 먹으면 속이 든든하니까 그러면 어때? 밥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속이 든든해지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요새도 어느 사찰에 가면은 스님들이 만든 맛가루를 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또 봤는데 예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상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 마가 태음인한테 좋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스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태음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스님이라 다 태음인 이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또 말을 먹은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 절에 가서 한번 갔을 때 기회 되면 한번 마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또 맛있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생각할 때 그 아까도 말했 약간 정력이 아까 좋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런 일화가 있어요. 백제무왕이 서동유라는 걸 부르고 신라의 선화공주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백제무왕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였대요. 홀어머니였는데 연못 옆에 살았는데 연못에 사는 용하고 딱 해서 무왕이 태어났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래서 그 무왕이 어렸을 때 맨날 말을 캐서 먹고 말을 팔았대요. 그래서 무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서동이래. 서동. 서가 마서자예요. 마서자. 요 아까 그 서유할 때 요거 서가 마서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자는 아이 동자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동. 서동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말을 파는 아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서동이 맨날 말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졌겠어요. 그리고 몸이 속이 든든하고 힘이 세지고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동이 딱 들어보니까 신라의 그 진평왕의 셋째 공주가 그 선화공주였대요. 이 선화공주가 선화절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힘도 좋고 한 판에 그거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신라를 가요. 신라를 가서 이제 말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서동요를 불리게 하죠. 그러니까 서동요는 이제 뭐 선화공주가 밤마다 그 바람 피더라. 서동이라는 아이 이런 이제 맞아요. 소문을 막 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왕으로 쫓겨나죠. 궁에서. 쫓겨나는 거를 옳거니 잘 됐다 해서 이제 채틀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백제 무왕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볼 때 한의학을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왜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말을 팔고 말을 먹고 그랬을까? 그거는 무왕이 어렸을 때도 말을 먹어서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또한 신라 서라벌에 가서 서동요를 막 말을 하면서 소문을 냈던 이유가 그리고 서동이라는 아이를 끼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화공주 밤마다 서동이라는 아이와 끼고 살았다라는 소문을 낸 거는 서동이라는 건 마서자가 들어가니까 정력이 좋은 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주가 출궁을 했을 때에도 이게 이제 수작을 부려도 별거 아니면 그냥 찢어지죠. 근데 뭔가 좋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설화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마가 그만큼 좋았다. 요걸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는 아까 우리가 볼 때는 폐로 기운이 들어간다. 폐. 우리 이 폐 하면은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뭐 할 때 폐가 위에 있죠. 그죠? 이 폐로 기운이 들어간대요. 폐로 기운이 들어가서 그 신기를 이렇게 더 길러주기도 하고 폐에 도움이 되면서 그 비위. 그러니까 우리가 비위살이 좋다고 그러죠.
그걸 좀 치료를 해준대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린 일식집에 가서 회 먹기 전에 마죽이 나온 이유가 그 뭐냐면은 회를 먹다 보면 혹시 속이 안 좋은 사람 가끔 설사도 해요. 그죠? 또 배 아프기도 해요. 그랬을 때 마죽을 미리 먹는 건 뭐야? 뭐 전식같이 미리 먹으면은 이를 보강을 해주는 거야. 비위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뭔가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차가운 회를 먹어도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마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마하면 어때요? 약간 좀 그 끈적끈적하죠. 그게 콕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잡고 정에 비슷하게 뭔가 끈적거리는 이런 그래서 뭔가 정력이 좋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끈적거리니까 습기가 있다 생각을 해서 피부병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피부가 건조하다 습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뭔가 습기를 줘야 된다고 할 때 말을 사용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 피부 건조증에 말을 먹어서 치료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또 마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설사 특히 태음인들 설사로 착착하잖아요. 그럼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때 속을 보강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설사는 밤 있죠, 밤. 우리 먹는 밤. 먹는 밤이나 마가 그렇게 좋아요. 그걸 우리가 약으로도 써요, 진짜로. 태음인들 설사했을 때 그거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이제 그 뭐 종기에도 사용하고 그랬어요. 종기에도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 마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마는 그 약간 그 몸을 보강을 하면서 끈적거리면서 그러면서 약간 속을 좀 풀어주면서도 그 비위 계통을 좋게 해주고 소화를 좋게 해주고 이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서동이 말을 파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는 기운이 스스로 뻗쳐나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마 덩이뿌리도 막 울퉁불퉁하다. 그 기운이 뻗치니까. 그리고 여기 줄기에서도 뻗쳐나오고 그런 힘 때문에 기운이 너무 수렴되는 태음인들한테 좋다 생각. 기운이 퍼져나가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기운이 뻗쳐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마에 대한 특징을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 서동요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걸 좀 잠깐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